자, 포물선 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 운동 우리가 1학년 때인가요?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옆으로 던지게 되면 이렇게 가서 떨어진다고요. 그죠? 요 운동도 포물선 운동이에요. 전체 포물선 운동의 한 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요 얘기가 나오네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한번 볼게요. 예전에 1학년 때인가 배웠던 건데, 일단 공기저항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수평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 즉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럼 두 개의 합이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등속, 아래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처음에는 0이고 두 번째 지점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건 일정한데 아래쪽으로 조금 빨라지죠. 이렇게. 세 번째 가서는 이거는 일정한데 아래쪽은 더 빨라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이게 오리지널, 이렇게 던지는 운동, 이게 오리지널 포물선 운동이었죠. 똑같습니다, 얘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수직,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올라갔다 떨어지는 물체 운동하고 똑같죠.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2번 때문에 따라서 포물선 운동은 X축과 Y축의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자, 대각선으로 던진 물체의 속도가 V0입니다. 처음 속도가 V0예요. 이 V0는 각도가 세타일 때, 요 세타일 때, 지면과의 각도가 세타일 때, V0라는 요 대각선의 속도는 Y축의 속도와 X축의 속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벡터의 분해. 자, 각도가 세타일 때 VO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X축의 속도는 코사인 세타. Y축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 들어가겠죠. 그죠? V0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Y축의 속도.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X축의 속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럼 X축의 이 속도는 이제 뭐예요? 이게 등속이에요. 등속도. 계속 이거 유지합니다. X축은. Y축은요? 등가속도잖아요. 얘는 올라갈수록 처음에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질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면 Y축의 속도는 0이에요. 근데 X축의 속도는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상태죠. X축은 일정한 상태예요. Y축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가면 0이었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점점 빨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던질 때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V0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V0거든요. 요 V0와 요 V4인데요. 크기도 V0예요. 크기는 요놈하고 같다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왜 같지가 않죠?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너는 크기는 같은데 크기는 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속도가 같다고 나오면 틀린 거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 뭐냐? 등가속도에 관한 일반식이에요. 등가속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거.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 아이쿠.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요거를 여기서 그대로 이용하거든요. 즉 Y축의 속력 VY는 요거는 처음 속도가 V0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요. 요 놈이죠. Y축 거. 요거 빼기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니 마이너스 들어간 거고요. 마이너스 요 부분이죠. GT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VY가 0이 되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요 세 개씩을 사용할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등속도니까 요거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었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중력. mg가 중력이죠. 가속도 없고요. 등속도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일정하겠죠. 속도 일정한 거예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시간 t일 때도 그냥 똑같아요. 일정한데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Y축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였는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마이너스 GT로요. 그래서 계속 작아지다가 꼭대기 지나고 나면 반대쪽으로 떨어질 때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 얘기고요. 시간 t일 때 변이 X축은 등속도니까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경우에는 이동거리 요 공식 있죠. 요 놈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제곱.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 붙은 거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 요 시간을 갖다 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최대 높이가 이제 Y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ET를 하게 되면은 계산을 ET로 놓고 계산하면 원위치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0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놈은 변이로서 요 놈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 시간 t 후의 속도. x축은 일정하고요. y축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요거 등가속도식 요걸 이용하시고 시간 t 이후의 변이는 x축은 거속시 이용하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Y축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0 사인 세타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제곱 요거 쓰시면 되고요. 등가속도 변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두 개를 T에 대해서 이걸 정리해서 집어넣고 식정리를 하면 이런 2차식이 나와요. Y하고 X. Y하고 X의 제곱. 여기 2차잖아요. Y하고 X 제곱. 2차식이죠. 그래서 포물선이 2차 함수인 거예요.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여기서는 VY가 0인 거죠. 그때 시간 구하는 거예요. 여기죠. VY,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여기에서 너를 0으로 놓는 거죠. 그리고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식이니까.
그래서 이 앞대가리 VY에다 0, 꼭대기 올라가면 Y축의 속도가 0이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거 가지고 인도하시면 되고, 최고점의 높이 구하랍니다. 예, 최고점에서의 높이. 요 식은 요거 이용한 거예요. 요거 이용한 거야. 지금 보니까 나중 최고점에 올라갔다 최고점에서 나중 속도가 0이거든요. 여기가 0인 거죠. Y축에 대한 거니까.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고요. 그걸 여기다 넣으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중하고 중력과 속도 방향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고. S자리에 AC 집어넣고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온다.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2G분의 V0 곱하기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R은요, 올라갔다가 떨어진 시간을 구해서 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갈 때 등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설명 보니까 최대점에 도달한, 아니 이건 아니고, 시간은 처음 던진 높이에 도달한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이다. 최고점 올라간 시간의 2배이다. 수평 도달거리,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낙하시 비행 시간이니까 도달 시간의 2배라고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X축의 속도 곱하기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 넣네요. 식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온답니다. 즉 수평 도달거리 R은 사인 2세타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요. 2세타가 최대일 때는 45도일 때입니다. 45도일 때. 그래서 동일한 빠르기, 처음 쏠 때 동일한 빠르기로 공을 쏠 때는 45도로 쏠 때가 가장 멀리 나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조건은 처음 속도가 똑같은 거겠죠. 뭐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던질 때는 자, 이렇게 45m 각도로 던지는 게 멀리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B는 이제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아시다시피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잖아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공식 그대로 여기 사용합니다. 2분의 1의 mv 제곱.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mgh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공이 쭉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뭐 P점에서 뭐 역학적 에너지와 처음 발사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봅시다. 출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바닥에서 발사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라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있다고. 요놈을 이용하는 거겠지. 요놈을 이용해서 2분의 1의 mv제곱으로 구해. P점에서는 이때 빠른 운동 속력이 뭐 V라고 나왔네요. 요놈을 이용하면 또 2분의 1의 mv제곱 요걸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구하시고, 나머지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겠죠. 그래서 mgh가 이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높이 h 구할 수 있네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물론 차이점은 요거를 안 주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죠. 어떻게 찾아요? X축의 빠르기 얼마 나올 거고요. 요 지점에서의 시간이 얼마다 이런 뭐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VY 요거를 구하라고 나오겠죠. VY 구하고 VX 구해서 이 두 개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V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구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꼭대기에서 물어보든가.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것만 쓰시면 되겠죠. Y축의 빠르기는 0일 테니까, 그죠? 그 요놈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구하면 최대 높이 알 수 있겠죠. mgh로, 그죠? 자, 이놈하고 이놈이 또 같은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운동과 위치의 합으로 문제를 풀게끔 주네요. 다른 점은 뭐예요? 예전에 배운 거랑 다른 점은 이 V를 갖다가 중간 어느 지점에서의 V를 X축과 Y축의 벡터 합으로 구해야 될 경우가 있대더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 또 보시면 좋을 거예요. 보세요.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 VY는 0인데 속력이 VX는 0이 아니라고요. 그죠? 등속도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있어. 맨 꼭대기에서도 조금. 그래서 맨 꼭대기 지점에 올라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최소의 값을 갖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가 반비례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가장 꼭대기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냥 물체를 위로 던지는 경우에는 꼭대기에서 0이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포물선 운동은 꼭대기에서 X축의 빠르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주기를 던진 물체에서는요, 맨 꼭대기 올라가면 0이니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거든요. 그때는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이렇게. 여기 다요. 이렇게. 두 개 합은 이렇게 일정하고요. 그런데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조금 형태가 다르다. 이유는 꼭대기에서 X축의 속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한번 찬찬히 문제 좀 풀어보시고, 뭐 해설지도 참고하시고, 그럼 공부 좀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